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242페이지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요약집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그 문제로만 쭉 풀어주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로만 풀어주면서 문제로만 그냥 해설하고, 관련해서 해설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문제로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제가 힘이 덜 들고 그렇게 하면 문제로만 쭉 해설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만 쭉 풀어주고 문제로만 해설해 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이, 특히 50% 정도 되는 분들이 절반은 적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들더라도 이렇게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고, 공부했던 거 쭉 한번 다시 훑어보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자, 요약집 84페이지 11번 테마 봅니다. 별표시 3개고요. 12번 테마는 별표시 2개였고요. 요약집. 자, 우리 85페이지 12번 테마는 별표시 2개고. 그럼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니, 11번 테마는 별표시 3개 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그 다음에 12번 테마는 별표시 보기한 특례는 2개 하시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출제 어디서 위주로 되는지. 11번 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요. 1번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은, 자,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3년 양도해야 되는데,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종전주택 사고 6개월 있다가 또 하나 샀을 때 이건 안 돼요. 또 화살표 보니까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이거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5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넉넉하게 시간 주고요. 5년 내 양도고.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직계존속 중 60세 미만의 자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포함해서요. 동고동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학가일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양도. 올해 아까도 봤습니다. 5년 내 양도했다가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고, 3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라는 거. 이거는 안 바뀌었고, 4번부터는 이제 상속받은 주택 특례요. 상속받은 주택,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상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해서요. 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의 경우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다만 아까도 봤다시피 문제에서 어느 때 먼저 양도해? 일반 주택이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그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합니다. 하여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항상 주의하고,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5번 문화재주택 특례도 등록 문화재주택이 하나가 있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농어촌에 지난 순환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 특례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1세대 주택인데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반 주택.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주택이 2개지만. 그런 거지. 이거 농어촌 소재주택을 요것을 만약에 먼저 양도했다. 자, 그러면 농어촌 소재주택을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먼저 양도하면 이건 이제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이요. 무슨 얘기냐? 자,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던 농어촌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아서 내가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역시 어느 때 먼저 양도해야 돼? 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농사 지으면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했던 농사 지으면서. 근데 농어촌 떠나보자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그럴 때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농어촌으로 귀농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귀농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귀농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자,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다만 이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5년 이상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이것은 양도 시기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제한이 없어요. 자, 몇 년 양도한다 제한이 없어. 근데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 가액 요건도 있고 또 면적 요건도 있고 또 농사 짓겠다고 내려가면서 텃밭 조금 읽으면서 농사 짓는다 이러면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있어야 되고 어쩌고 막 그런 요건들이 쫙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그러면서 이건 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시기 제한했어요.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요거는 5년 내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 그럴 때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제한이 있다. 요거만 좀 다른 자세한 요건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여러분이 농어촌 소유주택과 일반 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고 일반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고 또 근데 귀농주택은 농어촌 소지하는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 주택을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본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농어촌 주택 설명드렸고요. 7번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등록은 아까 설명드렸죠.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해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에 소지하는 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에 이거는 3년 내 어느 텔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양도는 과세입니다. 8번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이거는 이제 가정 어린이집 주택 추가해서 제가 종업표 나눠드렸죠? 추가해서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또 아니면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 거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특이하게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얘는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인데 동그라미 1번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이 경우에도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가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양도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거. 그리고 9번 해가지고 하나 추가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즉 거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본다는 거. 자, 그 얘기 주의하시고요. 그 표에는 이제 그 보시면 다 정리해드렸고 그 표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사실은 장기 임대주택 제가 여기서는 보니까 중간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오표에는 제가 원래는 여기 장기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 표의 맨 마지막 칸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그러면은 그 장기 임대주택이 있을 때 그 아래에다가 사실은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여기 맨 마지막에 사실은 추가하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아요. 자, 구조가 자, 요거 양도시기 제한 없고 그러면서 요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거주주택을 그리고 거주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몇 년 거주? 2년 거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년 거주 돼 있는데 여기 똑같이 이것도 2년 거주예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돼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여튼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대주택 아래에다가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똑같아요. 이 주택에 소개는 없는데 비과세상 주택은 거주택이고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한다. 그 맨 마지막에다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올해 자 추가된 내용이죠. 중간에 지금 최근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테마로 갑니다. 12번 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12번 테마 봅니다.
보유기간 특례 별표 2개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2년 미만 보였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1번에 임대주택 특례, 아까 문제도 봤었어요.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 거주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요.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요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있는데, 자, 아까도 문제도 나왔었지만, 건설 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요. 자, 건설 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내가 임차해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얼마 있다가 팔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끔가다 수강생분들 중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거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계시는데, 실무에서도 그렇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건설 임대주택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샀어요. 얼마 있다 팔아요. 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니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자,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2년 미만 보였는데도 그러려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요? 요거 5년 이상일 때, 거주기간 5년 이상일 때, 자, 이거 건설 임대주택이요.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당연히 보유한 거주한 관계없이 보다 비과세입니다. 내 의지로 보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팔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된다. 자, 요거 또 5년 내인데 아까 요약집에는 없었지만 주거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에서 요 종전주택이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경우도 몇 년 내 양도한다? 5년 내. 하여튼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옛날에는 3년, 5년 달랐었는데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다 몇 년으로? 5년 내 양도로 통일됐다는 거. 자, 그런 거 주의합니다. 아까 그 귀농주택도 요거 몇 년 내 양도한다? 5년 내 양도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 또 4번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 일단 해외 나가는 것은 요거 2년 미만 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요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 재작년에도 나왔었지만 항상 제가 요거 사례 나오면 해외 이민 같은 거 나오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 이건 수없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또 이것도 벌어집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지, 보유하던 주택 아닙니다. 취약이나,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취약. 고등학교부터 마음대로 못 옮기잖아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취약.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또 아니면 또, 직장 옮기는 거 다 포함합니다. 다만, 상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옛날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전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6개월 거주하던 주택인데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일 때, 자, 2년 미만 보였어도.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명시래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왜 서울특별시 광명시 되고 싶죠? 서울특별시 광명구. 자, 어떤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간에 그럼 집값 더 올라갈까봐. 자,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1세대 1주택인데 요거 1년 6개월 보유,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보유했는데 1세 주택이 근데 이게 만약에 1년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로, 대전광역시로 주거를 이전한다. 세대 전원이.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2년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근데 2번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소실독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그 다시 이제 집 지었죠?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근데 이때 재건축 공사 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근데 3번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이 보유기간을 다 통산한다는 거. 그래서 표를 보면 딱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공사기간이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한 기간이 6개월. 그러면 1년 몇 개월? 6개월 보유입니다. 2년 보유가 아니라. 근데 도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사기간도 통산해서 2년 보유기간 따집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집니다. 역사가 상속받은 때부터.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의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라고 그랬죠?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고라는 말을 좀 집어넣으세요.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고. 이 말이 올해 추가됐어요.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순환에 이어서. 갑이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고, 을 상속인이 있는데, 이 시점이 상속 개시일인데요.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하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요거 1년으로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몇 년 보유로 따진다고요? 2년 보유로 따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2년 보유로. 근데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피상속인이 또 을이라는 상속인이 이 시점이 상속 개시일이고 자, 피상속인 1년 보유, 상속인 1년 보유. 그럼 몇 년 보유로 따진다고요? 이때는 1년 보유인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쵸? 예, 원래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간 따지니까. 5번,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됐을 때는 몇 년 보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3년 보유요. 그럴 때 그 3년 보유기간 따질 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3년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 관한 거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86페이지 13번 겸용주택, 14번 고가주택, 15번 이거 지난주에 안 했나요? 예? 자, 지난주에 문제 안 풀었나요, 우리가? 예, 일단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주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제 일단 풀어봅니다. 문제집 242페이지. 문제집 242페이지. 예, 문제집 242페이지. 48번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집 242페이지, 242페이지 48번 문제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요. 비과세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 조정대상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이란 말이 없어도 서울특별시니까. 근데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네요. 그리고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2번 요약집 85페이지 12번 테마고 85페이지 참조고 아까 본 거예요. 거주 또는 부유한 중에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X입니다.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한 경우는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2번 정답.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다음에 4번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 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은 자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자 물론 거주주택을 먼저 한 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5번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모두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요. 맞습니다. 49번 문제는 5번 지문만 한번 살짝 볼게요. 5번 지문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상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5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역시 요약집 11번 양도세 11번 12번 테마 참조인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식 2주택의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주택으로 본다. 그래요? 아니지. 무조건은 아니지. 이게 자 다른 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양도하고 그래야지. 뭐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지. 무조건 자 1주택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은 1년 지나서 경과 후에 취득했어야 됩니다. 그 해설이 나오죠 여러분들? 네, 아까도 봤었고요. 2번 질문 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삑 틀렸네. 뭐 틀렸어요? 자,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이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이어야죠. 상속 개시 이후에 취득한 주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택 하나 상속받았는데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상속 개시 전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상속 개시 이후에 틀렸습니다. 이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국내 가까이 소유해온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할 때입니다. 하여튼 상속 개시 이후 틀렸고. 3번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택으로 본다. 자, 몇 년 내로? 10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공공주택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거 건설임대주택 특례예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일 때. 맞습니다. 보유한 제한을 받지 않고. 5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한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이건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2년 내 양도해야죠.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51번 문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51번 문제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비과세상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 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양도했어요? 거주주택. 맞습니다. 2번, 1의 경우에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몇 년이요?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년 이상.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1의 경우에 동그라미 1의 경우에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요. 4번은 뭐 혼인하는 거고 5번 반복해서 5번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유자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가까이 일개 소유하는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사유 해소일로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53번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아까 제가 입주권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출제는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입주권에 관한 요 내용은 입주권 양도에 관한 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번 정도만,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53번 문제 한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대체주택을, 이게 두 가지 논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사안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처음 배우고 자세한 것은 처음 배우고 이제 한 번 정도만 해본 건데 1번 지문 요약집 87페이지 16번 테마 참조고요. 요약집 87페이지 참조고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인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만 이를 1세대를 들어보아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요약집에 거기 보면 아까 하나는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설명을 드렸고,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 있다가 1조합 입주권 있고, 그럴 때 주택을 양도하면 뭐 그런 얘기였는데,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이 벌어지는데, 재개발되고서 이제 집 들어보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그 얘기죠. 자, 보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자, 임시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요. 대체주택을 취득했고요. 자, 그랬다가 이거 임시로 살 집이잖아요. 재개발 공사 기간 동안에만. 그랬다가 공사가 완공되면 이거 팔고 일로 신주택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집으로.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임시로 살 집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 대체주택을 1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대체주택이 있는데 이 대체주택을 양도했는데도 자, 요거 몇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보유기간 관계없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 대체주택 양도했을 때.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참 요 대체주택에서는 몇 년을 거주했어야 되냐면 1년을 거주했어야 돼요. 근데요.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기간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주권에 대한 건 자세한 거 몰라도 요거만 알아주세요. 하여튼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거. 또 그다음에 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주택 양도처럼 취급하는 경우 있다는 거 두 가지. 또 하나가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기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거주는 입주권과 관련해서 몇 년이다? 1년 거주입니다.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는 몇 년 거주? 1년 거주. 뭐 이런 거 제가 무조건 몇 년이다 이런 게 아까 일정한 농지 교환보람이라서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듣다 보면 탁 그냥 이렇게 느낌이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시험장에서. 하여튼 그건 3년, 무조건 3년이고 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 나왔다. 몇 년 거주? 1년 거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1년 이상 거주하고 요 임시로 살 집에서요. 자, 양도하는 때만 1세대를 들어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2번 봅니다. 위 1의 경우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또 3번 위 1의 경우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몇 년 거주해야 돼?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하여튼 거주 나오면 무조건 몇 년 거주? 입주권에서는 1년 자 거주입니다. 4번하고 5번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입주권 양도하는 거 재개발 지역에서 원래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 갖고 있었는데 입주권 하나 받은 거 딱지 받은 거 자, 그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연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까 재개발 지역에 아까 그 얘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자, 재개발 지역인데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이었어요.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이었는데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 시작되면서 때려보시고 뭘 받아요? 조합원 입주권 받잖아요. 딱지 받았어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요. 그런데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1주택 양도로 봐서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원래 비과세권 갖춘 데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럼 이 사람 비과세지. 원래 재개발사 많이 했으면 원래 비과세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 동그라미 5번을 봅니다. 위 사의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조합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수여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어요. 일로 들어갈 형편은 못 되지만 딱지 이거 입주권 딱지 팔고 다른 데 동네에 이사 가려고 옆 동네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는 자, 여기 봅니다. 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를 하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은 우리가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을 양도하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입주권과 관련해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살짝 아까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한 번만 제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타사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입주권에 관한 거 시험 문제 냈던데 실전에서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간에 이런 정도 개념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면 강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 정도 문제풀이할 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수험생분들은 시험 끝나고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강의를 했다고 하면서 그걸 강의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서 그 얘기 기억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슬쩍 그냥 면피하려고 한 건데 그걸 또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맞춰요 또.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요거 내가 오늘 강의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했고 모의고사에는 근데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틀리면 또 제가 안 가르쳐 준 것도 막 모의고사 나온다는 이런 얘기 할까봐 살짝 말씀드렸는데 실전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입주권에 대한 거 알고 합니다.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도 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하는 거 원래 관리처분 개인 관리연지 비과세권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거 자 재개발 지역 중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지 필요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할 때 이 대체주택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 나오면 몇 년 거주? 1년 거주 이런 것들. 자 아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 양도로 봐서 입주권도 주택 속에서는 포함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근데 아까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이렇게 됐다시 많습니다. 아까 이제 또 하나 배웠던 것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한다면 일시적인 1세대 유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등등 예외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53번 문제 이 정도 내용 한번 한 문제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46페이지 54번 문제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겸용주택을 지난 순환에 했지 지난주에 한 게 아니었네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당해주택은 등기된 것으로 고가주택이 아니다. 1번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예? 통산한다 그랬죠. 아까 동일 세대였을 때는 다른 세대일 때가 통산하지 않는 거죠. 동일 세대인 경우 통산합니다.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중 실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까 예도 들었었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해설에도 거기 나와 있죠?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실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본다. 어쩌고 틀렸죠 여러분들? 네.
고소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70세의 아버지를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 세대 합치는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또 나왔네 이거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할 때 1세대로 봅니다. 1세대로 4번 요약집 13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13번 테마 요약집 86페이지 자 참조고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 또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약집 진짜 잠깐 이거 수정하러 갈게요. 내가 갑자기 까먹은 게 있었는데 요약집 맨 마지막에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 강의하면서도 이거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 자, 요약집 맨 마지막 110페이지. 요약집 맨 마지막 110페이지 보면 우리가 부동산업에서 건설업이나 매매업 등 부동산업에서 겸용주택의 구분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자, 주택과 주택 이외에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이걸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가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는 무조건 뭐라고요? 건설업. 그랬을 때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겸용주택과 똑같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게 또 보니까 드래그해서 붙이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맨 마지막 거는 하나의 단위가 하나를 뭐로 고치냐면 각각으로 고치세요. 각각의. 이거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 하나의 매매 단위가 아니라 각각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각각 매매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르게 돼 있는 똑같이 돼 있네 제가. 이거 아예 잘못되어 있네. 이거 아예 표가 잘못되어 있네. 이게 제가 각각의 단위를 이걸 해놓고서 이걸 고친다는 거를 드래그해서 붙인다는 걸 아예 그냥 뭐가 잘못돼 버렸네. 아예 그냥 각각의 이거는 이거 아래 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똑같은 거니까. 각각의 매매 단위도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주택 면적의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 안 될 때, 10% 넘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니까 아예 잘못되어 있네 오늘. 내가 왜 지난주에 강의할 때 이거 발견을 못했지? 아이고 참네. 그래서 요거요 아예 그냥 지워버립니다. 자,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의 단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이요. 다시 여러분들 그 문제집 그래서 문제집 우리가 246페이지 54번으로 옵니다. 문제집으로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 자, 246페이지 54번 문제 봅니다. 5번 지문 그래서 4번 지문이 맞고 5번 지문이요.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이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아까도 나왔지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이를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즉 단독주택으로요. 그 다음에 55번 문제는 제가 56번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 56번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55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56번 문제 기출문제 이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겸용주택이요. 하여튼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뭐다?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리고 비과세 면적 계산하는 거 연습했었어요. 겸용주택.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247페이지 56번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하고요.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론 비과세 면적을 먼저 배웠네요. 어떤 간에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20이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그죠?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주거부만 주택.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 80제곱미터는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뭐하고? 비과세고. 상가 면적 12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입니다. 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 120제곱미터. 그래서 보기를 딱 봤더니
아이고, 건물 120제곱미터 과세 면적 3개가 있네. 그러면 또 토지 면적,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건 안 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거 안 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분하느냐? 우리 요약집 여러분들 86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약집 86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자 보시고 함수에서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보시고 여기 설명을 좀 드립니다. 86페이지 하시고 요거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먼저요. 86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지금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안 분해 가지고 우리 요약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전체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 곱하기 건물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 자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우리 1세주택 비과세는 주택 정착 면적에다가 도시지역이니까 몇 배? 5배 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약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겸용주택이 이 사례에서 전체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기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800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자, 800제곱미터고 건물의 연면적, 주택 면적이 아까 몇 제곱미터? 80. 그 다음에 주거 이해 면적, 상가 면적이 120. 합치니까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200. 주택 면적 얼마? 80. 그러면 자, 이거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야, 요거로 해야 되겠구나. 4. 그러니까 이렇게 48, 32. 얼마예요? 320제곱미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 80. 여기에 5배니까 5, 8, 40. 얼마? 400제곱미터.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 비과세. 그러니까 32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근데 여기서는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겸용주택의 이거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800. 그잖아요. 여기서 320제곱미터 비과세는 면적을 빼니까 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예요? 예? 400 얼마? 80제곱미터. 이게 이제 과세되는 면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안 분하는 거. 이게 옛날 시험에 한번 나왔고 이게 재작년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29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떤 건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또 주택 면적이 과세되는 면적인지 비과세 면적인지 잘 봐야 돼요. 과세되는 여기서는 이제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인데 하여튼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무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건물 과세. 그리고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이렇게 안분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서 자 주택 정착면 5배, 도시역은 5배, 도시역밖은 10배 이거 한 거하고 건물의 전체 면적, 겸용주택에 여기다가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이거 안 분한 거하고 비교해서 적은 면적 비과세고 과세는 면적이니까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 면적 빼니까 480제곱미터가 보다 과세된다 이런 거. 됐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5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55번 문제는 주택 면적이 클 때예요. 응용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이건 나중에 풀어보세요. 주택 면적이 크니까 건물에 있어서는 자 비과세 면적은 전체니까 과세되는 면적은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니다. 전부주택일 때. 248페이지 넘어갑니다. 5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248페이지 5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일본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소주택 아니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세 어떻게 한다? 비과세된다. 2번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하더라도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고가주택이니까. 3번 미등기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미등기 양도는 안 하고요. 4번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5번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그리고 실지 거래가액 차액 중에서 중 큰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이거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작은 금액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58번 문제가 이제 넘어가면 요거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기출문제입니다. 요약집 86페이지에 자 13번 테마인데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86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요약집 86페이지를 보시면은 쭉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갈게요. 요약집 86페이지 보니까 13번 겸용주택 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박스 두 번째 박스를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비고자가 양도하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도 해주고 장기 보유토용제도 왕창해주고 막 그런 이유는 비고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 기초 단위인 가정 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기 보유동제도 왕창해 줍니다. 그런 건데 비고자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 거수도 없는 비고자가 미국에 그 보금자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사람이 양도하는 주택은 토지나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가지고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2번 봅니다. 고가주택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미등기 양도하는 사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배제합니다. 자,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어야죠. 다른 건 안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자, 어떤 금액을 빼느냐? 즉, 요 금액을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1번, 동그라미 1번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땡땡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얘기에 그러면 저 문제 문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58번 문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사례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9페이지 58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1세대 1주택을 고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8년 7월 10일 매매계약성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 실거래가가 3억 원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업계약서 썼네요.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산출세 3천만 원. 그러면 이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가 3천만 원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얼마입니까? 5천만 원하고 5천과 3천만 원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3천만 원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그 예전에 기출이 됐을 때 제가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 그 다음에 적은 금액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뺀다. 요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요거 실전에서 딱 나왔을 때 그냥 그 계산 문제인 줄 알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딱 보니까 매매세 거래가액 실거래가액 딱 나오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 떠올리면서 제가 했던 음성이 떠올라서 작은 금액 자 요거 떠올라가지고 딱 봤더니 3억 5천만 원, 3억 원, 3천만 원 제일 적은 거 어떤 거? 3천. 그래서 4번 딱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드렸고 59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국내 1주택만을 부여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몇 년 양도해야 돼? 2년 내. 해외 출국은 2년 됩니다. 2번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23번 테마인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같은 거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 직장에 왜 한숨을 이렇게 푹 쉬고 그러나? 깜짝 놀랐네. 자, 뭐 별것도 아닌데. 자,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 써야 한다는 거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6개월 거주한 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4번 양도당 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 원. 그러면 다른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면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1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액 차익 전부가 비과세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양도차익 전부 비과세는 게 아니라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해? 과세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고가주택 나오면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고가주택 나오면 항상 고가주택 나오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이제 주셔야 되겠구나. 일단 요것만 보고요. 고가주택 나오면 항상 여러분 1세대 1주택이고 요게 만약에 뭐 3년 6개월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요게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요게 10억이다. 그러면 다른 말이 없어도 얘는 뭐라고? 고가주택이라는,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8억 원이다. 이러면 요거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자,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요거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고가주택이 나왔을 때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 9억은 초과액은 과세하니까, 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이라고 그랬죠?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전액 과세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주기 때문에 9억 원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해봐라 그러면 총 양도차익,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거 1이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다?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좀 외워야죠. 이런 정도 식은 우리가.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5번 지문.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3분의 1이에요? 아니고 일정한 교환 불합리한 소득 비과세는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자, 6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넘어가셔서 60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60번 문제 봅니다. 별표시하시고, 다음 현행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 양도당 시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실거래가액 얼마? 9억 초과. 주택의 종류, 면적 기준과 관계없습니다. 2번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요약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주택인데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요약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주택 면적이 크니까 전부 주택이죠?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그랬을 때 전부 이거 주택입니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주거 면적의 가격이 6억,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여부를 판정할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그잖아요.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얼마요? 이거 10억. 그러니까 얘는 고가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지문 봅니다. 아니구나. 3번 지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수별 공제는 보유연수의 8% 적용하죠. 장기 보유통제 다음 주에도 보지만 1세대 1주택인 자 고가주택 같은 얘네들은 장기 보유통제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8% 적용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양도차익에 80%가 적용됩니다. 4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요. 5번 1세대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권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자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여기를 봅니다. 만약에 1세대 주택인데 아까 고가주택이 어떤 주택이에요? 1세대 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1년 6개월 보유예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비과세권을 못 갖췄어요. 그럴 때 이 똑같은 사례에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럼 얼마예요? 이 사례에서 양도차익 얼마냐고요? 2억이지. 이때는 저 비과세권을 못 갖췄으니까 전체 과세하는 거니까 자 안분계산 안 해요. 그냥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자 2년 보유권 요건을 갖춰 비과세권 갖췄다 그러면 9억까지 비과세권을 빼기 위해서 일반적인 양도가액 표현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분해서 9억 이렇게 안분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비과세권을 못 갖췄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라고요? 2억. 10억에서 8억 빼는 이게 전체 과세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비과세권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9억 초과 부분만 과세 땡입니다. 비과세권 갖췄을 때만 9억까지 비과세, 9억 초과 부분 과세입니다. 61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양도세 계산 과정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